고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한 로마 제국. (10만의) 병사로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한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세계 육지 면적 4분의 1을 점령한 대영제국. 기나긴 정복의 역사를 통해 완성된 지금의 국경들. 그렇다면 이제 영토 전쟁은 완전히 끝난 걸까요? 옛날부터 그런 경구가 있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앞으로 인류에게 남겨진 마지막 보고는 바로 해양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해양 주권에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릇 가치가 높아지면 소유욕도 커지는 법. 사이좋게 나눠 쓰던 공의 시대는 가고 바다의 철옹성 같은 국경을 긋는 해양 주권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그 신호탄이 바로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였습니다. 연안국가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캐리에 해당하는 방대한 수역을 배타적으로 관할할 수 있습니다. 이 배타적 관할에는 해당 수역 내는 모든 자원의 탐사, 이용, 개발을 독점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해양 영토가 그만큼 확장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엔 해양법에 따라 기존 12L이 해양 관할권이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확대되면서 전 세계 해저 자원의 90%가 특정 국가 손에 들어갈 상황. 조금이라도 더 넓은 바다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으로 세계 곳곳엔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축전 안에 2차 세계대전의 장본인 일본이 있습니다. 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무조건 항복으로 광기 어린 영토역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지만은 정녕 이것이 그들의 모습일까요? 육지보다 12배 넓은 바다, 해양 영토 면적 세계 6위를 꿈꾸는 일본. 이것이 진짜 모습입니다. (6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국가. 과거 선진 문화의 전파를 가로막았던 장벽의 바다가 미래를 책임을 질 약속의 바다로 반전된 겁니다. 日本の近海にはメタンハイドレートと言われる天然ガスの層が日本人が使うガスエネルギーの100年分あると言われています。四方を海に囲まれた日本にとって、そしてまた資源の少ない日本にとってこの海底に眠る資源というのは将来の日本を支える重要な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また海というのは日本と世界をつなぐ道、海運、船を使って世界をつなぐ道でもあると。 해양대국 건설의 열망으로 들끓는 일본의 바다. 이 광활한 진영을 이끄는 천병은 다름 아닌 섬들입니다.領有権の問題っていうのは本当のところは島一つであっても決しておろそかにしてはならず、かつ一つの島の領有権が決まってもそこから国連海洋法条約上にいう排他的経済水域200海里の利益というものは膨大なので 일본은 이제 섬나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특히 그 과거부터 영토 팽창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또 노력을 기울여 온 국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해양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국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암석에 대해서도까지도 해양속을 확장하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있는 해양 제국의 청사진 안에 담긴 난미근섬. 거센 욕망의 파도에 맞서 있는 우리의 독도. 대체 일본의 바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독도는 안전한 걸까요? 단 6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 하테루마. 조용할 것만 같은 곳이지만은 의외로 늘 떠들썩한데요. 이유는 일본의 최남단을 보고자 온 관광객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곳이 일본의 최남단일까요? 대만과 일본 본토로부터 1000km 이상 떨어진 이 먼 바다에 슬그머니 자리를 잡고 있는 새 국경선. 의문의 바다 그 중심에는 오키노 도리시마가 있습니다. 낚시꾼 한 명도 올라서기 힘든 이 암초가 바로 그것이죠. (1987년) 일본 정부는 수천억의 돈을 쏟아부어 방파제를 쌓고 콘크리트를 덧바르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름 50m, 높이 3m의 인공섬이 탄생했는데요. 대체 왜 이런 공사를 한 걸까요? 오키노 도리시마를 섬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일본이 배타적으로 행사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공해로서 자유롭게 이용하던 주변국들이 해양과학조사 문제라든가 그 해양 자원을 이용할 때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본 열도의 총 면적보다 오키노 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 수역이 더 넓다는 놀라운 사실. 바로 이게 그들의 노림수였던 겁니다. 변방에 보잘것없는 암초 하나로 막대한 해양 자원을 독식하려는 일본의 인공섬 작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키노 도리시마가 섬으로 인정받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국제해양법상 섬이 되려면 우선 그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조시에도 항상 수면상에 있어야 되고 인간이 거주 가능하거나 또는 그 자체 경제성이 가능한 이런 경우에 소위 그 해양법상 섬으로서의 법적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키노 도리시마 같은 경우는 인간이 거주가 불가능한 아주 작은 암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대단히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沖ノ鳥島現在それを克服するために護岸工事を行い、その島を起点に護岸工事を行い、そして今港を作る。すでに沖ノ鳥島海域でサンゴ礁の培養実験を行う、あるいは南方の気象海象の、観測をする起点にこの島がな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から十分これは経済的な行為であると。国連海洋法条約の島、そして岩ではないという理由を満たし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주변국들과의 마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2인용 침대만한 암초를 황금 바다를 닿는 인공섬으로 둔갑시키려는 일본. 하지만 벌써 놀라기는 이릅니다. 삼면의 바다에서 3개국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일본의 섬 전쟁. 그 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뜨거운 섬은 독도. 그렇다면 일본인들에게 그런 섬은 어딜까요? 私は北方領土だと思います。北方領土4島を返してもらいたい。明らかに北方領土です。北方領土が最も重要です。 일본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섬인 북방사도를 보기 위해 찾아간 홋카이도 네모로시. 도시 전체가 온통 북방사도의 반환을 요구하는 열띤 목소리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런 생생한 현장의 상황과 북방사도 문제의 시급함을 알리기 위해 1980년도에 지어졌다는 북방관. 우리는 이곳에서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북방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감차카 반도까지 징검다리처럼 놓여있는 쿠릴 열도. 그중 일본에 가까운 4개의 섬이 바로 북방사도입니다. 一般のこの観光で来る方っていうのはこちら来てここで話を聞いてその近さとか北方領土までの近さとかその内容っていうのにやっぱり驚く方もいます。ただやっぱりその知識を持っている方とか来てですねこちらで見てもらってその近さを改めて考えてですねこの北方領土に私も頑張ってやるっていう方っていうのはかなり増えてきてます。 일본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노시프것. 하지만 이곳을 밝히는 건 일출이 아니라 하나의 뜨거운 소망인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바로 코앞에 있지만은 러시아 땅인 북방사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토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를 관통해 봤을 때 영구 불변에 고정된 영토는 없었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의 산물이었죠. 그래서 러일 영토 분쟁도 이런 맥락에서 사실을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전까지는 일본과 러시아가 쿠릴 열도와 사할린을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 전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기 때문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는 독일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전선을 2개를 펼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일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영토의 동쪽 날개에서는 뭔가 평화적인 그런 국경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1941년 일본과 소련은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죠.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미국과 영국은 쿠릴 열도와 사할린을 내주는 조건으로 소련의 참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소련의 참전 6일 만에 일본은 백기투항을 하게 된 거죠. 일본과의 불가침 조약을 깬 소련은 무력으로 쿠릴 열도를 점령. 그곳에 살던 2만여 명의 일본인을 추방해버립니다. 北方領土っていうのは戦争によって不法に占拠された日本の固有の領土なのでこれを日本が取り返すということをしなければ真の意味での戦後は終わらないということなので。 러시아에게는 2차 대전의 전리품이지만은 일본에게는 억울하게 뺏긴 땅이며 무엇보다 실향민들에겐 그리운 고향입니다. 현재 홋카이도에서 거주하는 실향민은 약 7천여 명. 토쿠노우 씨도 11살 어린 나이에 고향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私は1934年にね湘南で生まれたんですね。この両親がですね漁業をやってたんですよ。漁業の開拓した人が
この私の祖父がね 3대가 살던 고향에서 속수무책으로 쫓겨났던 그날의 악몽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합니다. 色丹島のこの私たちのこの地域には戸数が70から80個あったんですよ。大体300人くらいの人が住んでいたんですけども、そこに一挙にこのソ連兵が攻め込んできたんですね。それでもちろん土足のままでもういやおなしにですね、もう歯向かうやつはもう刺す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ぐらいの剣幕でもって入ってきてですね、もううちの中に家探ししてね、家探し。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고향 북방사도. 그렇다면 실제로 그곳까지는 얼마나 먼 걸까요? 배가 출발한 지 20여 분이 지나자 얼어붙은 바다 저 건너편에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섬. 바로 북방사도 중 하나인 하보마이 군도입니다. ハボマイ群島は今あそこに白く見えるね。あれからこういうふうにしてこっちの方まで。それからまだ奥はあるんだけど。 船じゃ見えないんでね。 건널 수 없는 바다. 그 위엔 그저 안타까운 시선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쪽 상황은 어떨까요? 구릴 열도의 길목이자 북방사도를 관할하는 사할린. 평범한 이들의 일상에는 북방사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존재하지 않는 듯합니다. 사할린에서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바다를 통해 왔다면 단 몇 시간이면 될 거리를 돌고 돌아 어렵게 도착한 쿠나 씨. 북방사도 중 가장 큰 섬으로 8천여 명의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일본 열도와 얼굴을 맞댄 이 섬에서조차 바로 건너편 실향민의 고향의 노래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Как бы за туманом вот то сопки, вот то уже Япония. Вот. Сейчас просто видимости нет. Когда видимость хорошая, она внизу видно, там население у нее живут, там все это. Ночью хорошо видно, там все эти рекламы, автобусы, электрички, все это, машины ходят. Так нам-то что, какая разница? Это он пу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агирует, мы-то что? Мы знаем, что спокойно, нас никто не трогает. Это уже политика, это, да. 훼손되지 않은 대자연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세계 3대 어장의 풍요로움이 흘러넘치는 쿠나시르. 마냥 아름다울 것 같은 곳이지만은 지울 수 없는 얼룩이 있습니다. 1945년 총성의 흔적, 고향에서 쫓겨난 일본인들의 흔적이 바로 그것이죠. Что вот здесь вот когда-то были, ну вот, были это тоже из разговоров же, вот, были вот тут поселки стояли, вот туда еще, туда, вот, за сопку там озеро, несколько японских поселков. Да, япон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риехала сюда, вот, и один из делегаций, вот, что-то тут стрелял, ходил, что-то примерял туда, все это, ну, по сопкам ориентировался, все это. Вот, и нашел именно свой очаг, где он жил, да, где он жил. Вот упал на колени и заплакал. 세계 1위의 영토 면적을 볼 때 북방사도는 그야말로 손톱만한 땅인데요. 그럼에도 절대 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소위 말하는 한류와 난류가 맞부딪히는 소위 말하는 어족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세계 3대
그 어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장으로서 가치, 또 이 주변 지역에 묻혀져 있는 많은 지하 자원들, 이게 이제 경제적 가치가 하나 있겠고요. 러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영토 평창을 해왔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까지 굉장히 많은 주변 국가들의 영토를 병합시켜 왔는데, 비록 작은 영토이긴 하지만 이 영토를 일본에게 소위 말하는 양도해 줬을 때 동일하게 요구해 줄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의 요구를 또 묵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Прежде всего,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 это часть естественного барьера, который защища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отделяет Россию от Тихого океана. Это транспортные ворота, если хотите. Вот.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это кратчайший путь, который соединяет Россию с выходом в Тихий океан, минуя Японию.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일본과 러시아의 거리. 하지만 협상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56년 일본과 소련은 일소 공동선언으로 수교를 맺고 국경선을 조정하고자 했습니다. Не вернуть, а именно передать 2 из 4 островов с тем условием, что эта передача состоится после подписания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Кроме того, об этом не очень много говорят, в этом же декларации было написано, что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не будет иметь никаких репарационных претензий к Японии. То есть я рассматриваю эту декларацию как явное и очевидное стремлени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ойти навстречу Японии, которая вдруг внезапно стала просить обратно 4 острова. 소련이 양보하겠다고 한 이도는 일본에서 가까운 하보마이와 시코탄. 이를 반기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사도 일괄 반환을 주장하며 협상을 결렬시켰는데요.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냉전 체제, 즉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과 미국을 진영한 자유진영이 대립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그 자유진영에 편입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과 소련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찬동하지 않았겠죠. 당사국인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마크의 연출자인 미국. 복잡다단한 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건 최근 바뀌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영토 인식입니다. 지난 7월 러시아 총리가 북방 사도를 방문했는데요. 그가 내비친 속마음은 의미심장했습니다. Чего это вдруг? Тот, кто отдал хоть маленький пятачок своей земли, как правило, спровоцировал бурю. Это все заканчивается распадом государства. Это очень опасная вещь. 석유 수출 등으로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오늘날의 러시아. 과거 2도 반환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일본의 경제적 원전은 그만큼 매력을 잃었고, 반면 영토 수호 의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북방 사도를 1945년 8월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고 싶은 일본. 과연 그 한판 뒤집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북방 사도로 가는 이 길은 가장 뜨거우면서도 가장 차갑게 얼어붙은 바다입니다.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접안 시설도 없는 무인도 센카쿠에 상륙을 감행하는 의문의 한 남자. 센카쿠 상륙으로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는 오키나와 현의 이시카키 씨의 시의원이었습니다. 日本国の我々の石垣市の行政区域である尖閣諸島に議員が上陸をして、そして
その尖閣諸島についての提案を国にするのは我が石垣市の議員としての当たり前のこと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私は上陸をずっとしています。 시의원으로서 관할구역인 센카쿠를 현장 조사해왔다는 건데요. 올해로 7년째 10여 차례 센카쿠 상륙을 이어오고 있지만은 그 길이 순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섬 방문 계획에 정부가 번번이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센카쿠는 정부에서 무인도 조치를 내린 입도 금지의 섬이었던 겁니다. 中国との摩擦を生じない、つまり中国と喧嘩をしたくないと、そういった理由から我々の上陸を阻止していると思いますけど。 일본의 실효 지배를 하고 있지만은 오가는 것조차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분쟁의 섬 센카쿠. 거리상의 근소한 차이가 말해주듯 센카쿠를 두고 일본과 중국은 으르렁대기 바쁜데요. 우선 섬 영유권의 근거로 중국은 역사를 얘기합니다. 那么我们中国这个册封使啊，他去琉球的时候啊，他必经钓鱼岛，啊，就从我们查历史文献看，就是通过了钓鱼岛，然后就马上就要进入琉球的国界了。这种技术在这个史书上啊非常清楚的。中国人の考え方としては、必要があれば何でも歴史的にいろんな 地域が私たちのものでありますという説明ができるわけですよ。それは中海式で中央があってその周辺があってその外にあるその文化圏の外はいつでも我々が侵略あるいは征服できる地域だという認識があるわけだから。 5천년의 역사의 나라답게 신랄 같은 과거의 연관성도 자국사에 포함시키는 중국. 이런 통 큰 기술에 맞선 일본의 맞는 무기는 국제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영토를 취득하는 방법은 5가지 정도 있는데요.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그 무주지 영토를 선점해서 선점한 국가가 일정한 기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그 지배 국가 영토로 인정되는 것이 소위 무주지 선점에 의한 영토 취득 방법이 되겠습니다. 尖閣諸島は今から117年前に日本の領土になっています。これは無人島であること、どこの国の施政下にもないことが確認された上で日本の領土になっています。それから日本は ずっと管理をしてきた. 청일 전쟁의 승기를 잡은 일본은 청나라의 혼란한 틈을 타 센카쿠를 무인도로 간주하고 자국 영토에 편입시키는데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제법에 밝았던 일본은 이런 방법으로 주변 섬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당시 유럽 같은 경우는 많은 식민지 국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부강국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식민지를 많이 개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식민지 국가 개척 나서기 이전에 일본 주변에 국경선을 일단 분명하게 해야 되는 이런 책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경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 열도 주변에 많은 작은 섬들을 조사를 했었는데 애매하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애매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오늘날 바로 이 센카쿠 제도, 일본이 말하는 센카쿠 제도고요. 우리 한국과는 이제 독도가 애매한 지역으로 일본이 판단했던 거죠. 일본과 중국의 신경전이 이어지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외딴 섬에 불과했던 센카쿠. 그러나 1968년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유엔이 자원 탐사를 통해 센카쿠 해역에 매장된 석유를 찾아낸 건데요. 그 규모가 무려 영국의 북해 유전과 맞먹을 정도. 尖閣諸島の近い海底に石油があると言われたからなんですね。資源があると分かり、急に中国は尖閣諸島の領有権を使用を始めてます。これは全く意味のない、日本はずっと管理をし続けていますので、全く日本の島であることは疑いのない事実です。从那时候开始，这个中日之间的这个钓鱼岛的纠纷，加剧了。但是，这个只是一个表面上的原因，它的根源在于日本非法的占有钓鱼岛。 센카쿠 해역이 제2의 중동으로 불리면서 섬을 되찾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파상 공세가 줄기차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10월 일본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는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발단은 이렇습니다. 센카쿠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을 고의로 들이박은 것. 이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례없는 강경 대응에 나서는데요. 바로 자국법을 적용해 선장을 구속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촉광수에는 뭔가 의도가 있기 마련이죠. 2010년 9월달 센카쿠 제도에서 충돌이 시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실상 그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어나고 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日本出现了在国内出现了要加强对钓鱼岛及其附属岛屿管控的一种不同的声音，试图在中国力量发展之前，强有力的非法的控制钓鱼岛及其附属岛屿。 선장 구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13억 중국인들은 반일 감정으로 들끓었고 중국 정부도 회심의 일격을 준비합니다.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영토에서 어로 활동을 한 선장이 구속됐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고 본다면은 그것은 곧 그 센카쿠 열도의 주권이 일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라는 이제 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그러한 그 우선적인 강경 대응에 대해서 중국이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70년대 중국이 아니었던 거죠.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그들은 경제적 역공으로 본때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빼든 비밀 병기는 다름 아닌 히토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필수 물질로 21세기 전략 자원으로 불리는데요. 전 세계 히토류 수출량의 97%를 담당하는 중국이 대일본 수출을 중단한 겁니다. もう順番が決まってるんです。まず漁民が行きます。そしてその漁民が相手の国と当事国とですね、いろんな騒ぎを起こします。そしてその漁民を保護するために中国の海洋局が出てきます。そしてさらにそれを補完するために軍隊が出ると。もう順番が決まってるんです。 한 어민에서 시작된 사건이 양 국민의 감정 싸움을 넘어 중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 사건으로까지 이어진 일촉즉발의 사건. 결국 구속 17일 만에 선장을 석방하며 일본 정부는 사실상 백기를 들게 됩니다.
そういう中国が一方的な日本に対する攻撃的な行動をした上で、温家宝首相はこれは日本が悪いんだから謝れ、謝罪しろってこう言った。でこれで日本中がこれはおかしいな. 생각구 제도에서 노골적으로 이제 중국의 그 본심을 드러냈다는 것. 거기에서 일반 국민들이 아주 충격을 먹으면서 일본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영토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용의 발톱을 목격한 일본은 불안해졌고 다급해졌습니다. 우선 그들은 위험한 이웃을 단속할 감시병으로 섬 하나를 지목합니다. 일본의 최소 남단인 요나군이 울릉도의 채 절반도 되지 않는 이 작은 섬에 2015년이면은 육상 자유대 200여 명이 주둔하게 됩니다. 실제로 센카쿠보다 대만에 더 가까운 요나군이 대중국 저지선을 적의 턱 밑에 전진 배치한 것이죠. 与那国に自衛隊を配備するというのは中国に対する抑止力なんです。ここまで入ってきたら我々は戦わなければいけなくなりますよというサインを送っていると。 요나군이 육상 자유대는 단지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절호의 기회라도 잡은 듯 중국 위협론을 앞세워 안보 강화를 역설하고 있는 일본. 분명 다른 속내가 있을 겁니다. 日本国憲法9条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これは陸海空その他の兵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公選権はこれを認めないと、こういうふうに縛っちゃったんですよ。戦えないことにした。日本がこの主権を回復して国家として歩み始めて60年目なんです。それは還暦という人間で言えば一生が一巡りする一つの節目を迎えてるんですね。ですから私たちは今日本にいるこの政治家の一人として私はこの日本の安全保障を正常な状態に持っていく。 2차 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의 재무장을 원천 봉쇄한 헌법 구조. 이들은 지금 그 족쇄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을 한 건 아닐까요? 긴장의 최전선이 된 센카쿠. 거인이 된 중국을 상대로 일본은 더 강력한 버티기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선 고함을 치는 일이 없다는 일본 거리에서 심상치 않는 소란이 일었습니다. 지역 경찰이 출동하고 언론의 관심도 예사롭지 않은 이 현장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국 사람들입니다. 사과하라! 일본 정부는 사과하라! 박대시마야를 사리하라! 먼 일본까지 찾아와서 굳이 이런 위험을 자청하는 데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일본 정부는 독도 강탈 음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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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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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들을 일본으로 이끈 건 바로 독도였습니다.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아주 강탈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사주를 받은
시마네 현이 독도를 편입시키고 또 독도의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서 그 기념식을 매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침략적인 행동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해놓고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킨 일본. 그리고 매년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또 역시나 국제법.あなたたちは違うっておっしゃる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現実問題としてこの竹島には、ご覧の通りもともと岩山ですから人なんか住めないわけで、誰もこう治める人がいなかった。当時の国際法に基づけば一番最初に宣言をしたその国のものになるんですよ。それが1905年2月22日ということで、2月22日竹島の日。 버젓이 독도 자료실까지 차려놓고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는 일본. 최근 들어 독도를 찔러버린 그 강도가 확연히 세졌습니다. 그동안은 사용하지 않았던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데요. 이런 변화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최근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0년 9월 센카쿠 제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격돌하면서 그때 중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민당이나 보수 우익에서 어떻게 민주당 정권을 공격했느냐 하면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서 유약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서 결국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야 된다. The problem is that many Japanese think that if they give up their claim to Tokdo or Takeshima, that it will weaken their claims over the northern territories and Senkaku. So that's probably the biggest reason why that they still argue. Still try to insist that Tokdo belongs to Japan because they don't want to weaken their case for their other two disputes.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북방사도와 센카쿠 그리고 독도. 이 연관 관계를 이해할 때 일본의 도발에 담긴 허상과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이 중국, 러시아, 한국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은 일본이 상대하기는 좀 버거운 상대고,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그 북방 사도수가 가장 그 해결해야 될 제1위적인 영토 문제 해결 과제로 생각이 됐는데, 최근에 조금은 전략을 바꿔서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 한국의 독도 문제를 거래함으로써 자신의 영토 전략을 좀 더 유리하게 끌어가려 하지 않느냐. 때로는 과장해서 때로는 은밀하게 일본의 독도 찔러보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우리 땅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독도를 활용하고 장기적인 계약 안에서 관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정답입니다. 타케시마? 독도. 日本人として認めら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ただ私が仮に韓国の立場であれば当然島は活用する。それでこそ島が守れる。要は韓国は真剣に竹島を守る。 국제법원에서 도서연권 문제에 대해서 소송으로 나타난 것이 한 10여 건 이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대다수의 판결은 실효적으로 현재 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승소하는 이런 판결의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주도나 울릉도를 관리하는데 시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독도는 우리의 시로 지배 대상이 아니라 독도는 완전히 우리의 땅이고 영토 관리 차원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 영토 면적 세계 6위를 꿈꾸는 일본. 바다에 대한 그들의 집착과 의지를 들여다보는 자문해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3,000개가 넘는 섬을 가진 대한민국은 과연 다음 세대에게 어떤 바다를 물려줄 수 있을까요? 인류에게 남겨진 마지막 보물창고인 이 바다를 제2의 국토로 볼 줄 아는 인식의 변화. 거기에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첫걸음이 있을 겁니다.